요즘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높으면 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의 뜻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은 현재 2021년 기준 253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다 월 253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수령을 중지하고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은 본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산출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도 공제해 줍니다. 근로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그해 근무한 월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 소득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많을 때만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감액 비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이런 식으로 400만 원 이상이면 25%를 감액합니다. 감액 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의 2분의 1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나이부터 최장 5년 동안만 감액되는데 이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액되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2002년부터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매년 월 기준 소득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도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 기준 소득액은 가입자의 월 소득액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으로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납입한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의 환산소득을 합쳐 분모해두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을 합쳐 분자해두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을 곱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에 임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줍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 기준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가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인적 공제도 들어가는데 본인 공제만 해도 150만 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노령연금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77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으로 116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만 9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수급자는 매년 12월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기초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한 결과 환급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주지만 반대로 추가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1월분에서 차감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이 350만 원이 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개인연금 저축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40, 50대 직장인들 중에는 오래된 개인연금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축금액 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저축 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것을 구개인연금 저축이라고 하고 2001년에 새로이 출시된 것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릅니다. 구개인연금 저축은 이미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새로이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년 80만 원, 월 15만 원씩 저축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구개인연금 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축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구개인연금 저축이 유일합니다. 당연히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할 수도 있고 납입기간이 끝났더라도 5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개시한 지 5년이 안 되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개인연금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도에 해지한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액 부담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도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나요?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 수령 조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연금을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납입기간을 연장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축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적립금을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면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신규 회사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개인연금 저축은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 저축으로만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이체할 때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새로이 가입할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비교해야만 합니다. 구개인연금 저축은
판매 회사에 따라 크게 보험, 신탁, 펀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이나 신탁 상품을 펀드로 이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금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보험은 최저 4% 이상 금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많고 7%대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을 그리는 재무설계 강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